뜬다고 또. 이러면 아유 닭살. 근데 말이죠. 연기자는 가끔가다 이렇게 오버액션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택님 씨께서는 네. 혹시 그 연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안 느끼십니까? 연기요? 네. 아,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왜요? 없는데요. 왜? 어? 시켜주면 좀 확인하겠지만 그건 좀 자신이 없다고. 네. 근데 뭐 절 보고 혹시 또 누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네, 저희 남편이 말이죠. 이 어맹란 이택님 사랑방을 다 보더니 말이죠. 한마디 했어요. 야, 이택님 씨는 그 MC 쳐놓고는 드라마를 아는 그런 MC다. 저런 사람이 연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쌤이 역시 참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연기하면 연기자가 따로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냥 이 사랑방이나 잘 지키면 다행이죠. 제가 어디 연기까지 꿈을 꾸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다고 그러시네? 하기는 그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네. 만약 제 남편을 이 자리에 갖다 놔보세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비틀고 뭐 웃음이나 한 번 제대로 웃을 것 같습니까? 그거면 대단한 이택님 씨 아닌가요? 아유 왜 이러세요? 근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분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자기 할 일,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정확하고 정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자는 연기자, 또 사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오늘 엄선생님 말씀 꺼내신 게 오늘 저희 손님이 말이죠, 정말 정통파 연기자입니다. 특히 사극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정말 서러워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영란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예쁘게 입으셨네. 네. 참 여자는 역시 이뻐야 되는 것 같아. 네. 이쁜 여자를 보면 웃음부터 나니까. 네. 그 저는 두 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아이만 갖습니다. 빼주세요, 미안해. 뭐 요새 잘 아시죠? 드라마 그 용의 눈물 아주 화제입니다. 이 사극은 참 어른들의 특권이라고 할 정도로 어른들이 많이 보십니다. 근데 요즘 그 드라마 때문에 인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주 인사 많이 받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제가 꼭 사극만 출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대극도 출연하고 또 사극도 출연하고 그러는데 유난히 사극에 출연했을 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김영란 씨는 말이죠. 사극에 나오면 의젓한 게 왕비가 그냥 살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사극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김영란 씨께서는 사학자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조선왕조의 왕비 역할이나 대비 역할 많이 했죠. 예, 많이. 제가 제일 처음에 유명해졌다고 할까요? 네. 옥녀라고 옥녀, 예, 어, MBC 맞아요. 사극. 예. 맞아요. 지금도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저한테 옥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하. 또 이번에도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이니 뭐니 겹쳐서 방송을 좀 쉬었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나왔는데 재작년인가 예. 한명회에서 인수대비 역할. 예. 음. 거기서도 제가 좀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 강비 역할도 그렇고 예. 사극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극에서도 사실 뭐 김영란 씨, 오늘 그러네요. 김영란, 어맹란. 네. 난 예, 많이 봤는데 진짜 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사극에서의 이미지가. 네. 그리고 그 틀의 머리라고 그러나요? 궁중의 머리로 네. 이렇게 올리는 거. 그 이마가 예뻐야 이게 더 된다고 그러는데 김영란 씨 그런 걸 다 골고루 갖춘 모양입니다. 예, 저도 제가 사극 출연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뭐 기민머리라 그러나요? 예, 이런 머리들이 제가 그 잔털이 많아요. 근데 아마 그게 사극 머리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더더욱이 아주 그 물이 올라서 말이죠. 와, 네. 연기의 그 절정을 이루는 듯한데 김영란 씨 그 열연하는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실까요?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애미의 고통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마마,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겠지. 고얀 것들
어마마마, 노기를 부시옵소서. 병안에 좋지 않사옵니다. 어마마마, 이 애미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절대로. 방언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세자는 산 목숨이 아닙니다. 방언이가 죽어야 합니다. 방언이가 죽어야. 방언이가. 이야. 아유. 이게 이런 게 아주 보면서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냥 막 소름이 쫙, 이 전율. 네. 이게 바로 연기인데. 선생님 오늘 처음에 저보고 연기 해보겠냐고 그러시는데, 다시 보니까 도저히 뭐 자신이 없는데요. 야, 역시. 저런 모습을 본인이 나중에 보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제 저기 강비의 그 절규가 그 자식들을 두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를 두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저는 특히 이 연기자들이, 뭐 이건 뭐 극의 성격을 뭐 사극 아니라 현대극도 좋습니다만은 막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쫙 빠져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신기해. 엄선생님도 저렇게 우는 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는 거 해봤지만 아유, 그럼요. 저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죠? 근데 평소에 이런 성격하고 이런 것도 참 매치되는 면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극중 성격 이런 거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되게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평소에 제 모습하고 그 드라마 속에서 보는 모습하고 좀 다르대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대선배님이 옆에 계시지만 연기자라는 거는 변신을 자꾸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강비 역할은 조금 강인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역할에서는 그렇지도 않죠. 뭐 저도 비극의 여주인공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비련의 여주인공 20대 때는. 실제 성격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죽어가면서도 그 힘 넘치는 눈동자 하면 뭐 이은기가 정말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는데요. 네. 그럴 때는 그 이은기를 설정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눈물이 나오고 막 오열하고 막 이런 거. 오열하고. 그럴 때는 앞에 앉은 방석이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저절로 막 나와요. 완전히 그 역할에 아주 취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할을 많이 했지만 강비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이 있나 보다고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연기를 하는 것 같대요. 네. 근데 이제 연기자도 그런 경우는 있죠. 특별히 어느 역할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맞아. 예.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의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요즘 이 드라마 하기 전에 그 전생에 대해서 요즘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 전생에 관한 책을 읽고 과연 전생에 내가 뭐였을까? 그리고 또 전생이 있다 한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 드라마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또 강비 역할에 몰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아마 어떤 인연이 있지 않았나 내가 그 왕비하고. 네, 조선 왕조에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인연도 이제 왕비로. 네. 첫째는 왕비가 못 되고 아마 부엌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하녀가여서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이렇게 후생에 태어나서 왕비 역할을 많이 하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어쩌면 내가 전생에 강비였을지도 모른다. 네. 내 아까 뭐랬디까? 네. 왕비가 환생을 했다고. 맞아요, 선배님. 왕비가 환생한 게 틀림없어. 네. 저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왕비로 나와서 근엄하게 막 그 기라성 거친 남자분들을 탁 놓고 명령하고 막 야단치는 걸 보면 그 모타리가 요만한 여자로서 그 기가 팍팍 이렇게 살아나와서 우리를 네. 감동시키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 역할 때문에 그 김양란 이거 못 쓰겠어 그 아주 그냥 이러면서 욕 네. 먹은 적도 있습니까? 욕 먹는 있죠. 역할. 제가 옥녀, 그다음에 옥녀, 연지 이런 드라마는 다 동정받는 역할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사도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 역할을 했던 것이 안국동 아씨.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마님 뭐. 예 교동마님이라고 교동마님. 있었어요. 그래. 그 정난정 역할이었는데 아유 난정이 예, 아유 난정이 어. 그러니까 전처 부인을 막 독살하고 이러는 못 역할이었어요. 사귀고.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 딸 그리고 교동마님 이렇게 출연을 할 때인데 옛날에는 전원일기를 찍으러 성추로 갔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니까 그 농사 짓는데 그 밑에서 이제 우리도 막 그거 촬영을 하는데 저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야 저기 정난정이 왔다고 거머리를 갖다 붙여주래요. 근데 그때 이제 김수민 씨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조금 먹고 그 거머리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수면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이건 연기인데. 근데 그 거머 얼마나 미웠으면은 거머리 그 시골 사람 지금 현대인 잘 몰라요 그 어린이들 거머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 아유 갖다 핏 내봐야 빨아먹는 거. 아유, 예, 예, 무서워. 붙으면 이렇게 아유. 피 빨아먹는다고. 잘 안 떨어져요 그게. 예, 네. 그 스타킹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정말 맨날 이렇게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현대극 사극 다 어울리는 분이지만 네. 특히 사극에 잘 어울리는 외모란 얘기 안 들으세요? 눈 같은 게 크고 막 이러니까. 예, 사극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외모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하게 현대극에 출연하는 것보다 사극에 출연하는 게 이쁘게 보인대요. 또 왜 그 키 같은 것도 좀 키가 작아요, 제가. 뭐 그 정도는 못해서. 작죠, 약간. 옛날에 여인들은 자그마해야 네. 남자한테 인기가 많았죠. 예. 자금자금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새가 이렇게 확실하게 탁 붙고 여기 가서 이렇게 요 옆에 이 머리가 이렇게 야들하니 나오면서 요 뒤에 요 잔머리가 싹 보송보송 나와가지고 쪽을 탁 찐 그 부인들 아주 그 이조 남자들도 한몫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요즘도 그렇게 좀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들 요새 하긴 또 뭐 다 커져. 요즘은 커야 돼요.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마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나 봐. 이제 제 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 어머니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우리 예. 딸이 집에 와서 근데 엄마 나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 키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유명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 요즘 신세대 애들은 막 이렇게 연예인이고 이제 그러려면 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하, 커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놀란 적 있어. 근데 그 상대적입니다. 남자들이 뭐 다 키 큰 여자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크면은 늘씬하고 뭐 그렇죠. 그런 멋은 있겠지. 근데 근데 그 또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연기자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뭐 키가 작아서 배우가 안 되겠다 이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때는 키 큰 사람은 안 됐어요. 키 큰 사람들은 남자 상대력도 없고, 없고. 또 화면에 너무 크다 막 이랬는데 프렘에서 빠진다. 이렇게 예 해서. 맞아요 선생님. 네, 프렘에서 빠진다. 빠진다. 근데 요즘을 보면은 그 후배들 보면 키가 다 커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오면 저만큼 서서 얘기해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영화 할 때만 해도 그죠? 한국 여자들은 우리 그 조선 오이 같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한국 오이 요만해가지고 얼마나 깜찍해요. 근데 그냥 요새는 말이지 왜 오이 같이 이래야만 좋. 근데 왜 오이는 먹어보니까 좀 억셉디다. 그거 보면 옛날 오이가 역시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선 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란 씨께서는 부모님 중에 누굴 닮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 참 미인이신데요. 그런 거 저는 예.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럼 아버님도 그래요? 굉장히 잘나셨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큰 게 항상 그 포인트인데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저하고 제 남동생 다 눈이 크고 또 남동생 네 아이들도 눈이 크고 또 제 애들도 눈이 크고 그래요. 눈 큰 사람들이 정이 많고 좀 예. 슬프면 금방 잘 울고 잘 그런다 울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참 잘 울었어요. 예. 잘 우는 사람들 치고 또 마음 악한 사람이 없대요. 슬퍼하는 감정이 제일 순수한 감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저 연기하시는 보고 외모요 자꾸 얘기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탤런트나 무슨 뭐 옛날엔 좀 이쁘다 그러면 무조건 야 탤런트야 아니면 뭐 미스 코리아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들으셨겠어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뭐 반에서 이쁜 아이 또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미용실을 이제 명동에 갔어요. 머리를 좀 자르러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미용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쪽에서 원장님이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더러 이러고 보면서 빨리 일어나 보래, 빨리 일어나 보래. 그래서 네, 그러고 일어났더니 어머나 세상에 키가 작구나. 아마 그 이제 키가 크면 이 미스 코리아 이렇게 미용실 원장님이 추천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군요. 예. 근데 연기자들에게 늘 묻는 공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무래도 전업주부와는 또 달라서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 여성이지만 그 직업이라는 것이 방송을 하게 되는 이제 대중 예술인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남편이나 뭐 이렇게 좀 집에만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아직 우리 그런 남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 남편도 제가 그 둘째 아이 낳고부터는 조금 집에 있어 주기를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 4년 쉬었나? 뭐 아기 집에서. 갖고 또 애 낳고 이러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도 간간히 프로 좀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예. 한두 번 못하고 그게 한 서너 번 이렇게 돼가니까 그게 또 그래요. 가만 있어봐. 내가 못한 드라마를 누가 하나 궁금해서. 그치 보고 틀어보면 하다 보면 아우 가만 있어봐. 난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맞아.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이러니까 정말 가슴 속에서 이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 설득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안 와요. 그렇게 오던 전화도 또 하려고 이제 그러면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마침 왔어요. KBS에서. 그래가지고 얼른 했죠. 그리고 좀 싸웠죠. 하지 말라 그래요? 처음엔 좀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꼭 애, 자기 수발 예. 들라고 옆에 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영란 씨가 역시 왕비 출신이 돼서 설득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남편 쳐놓고 또 다시 활동한다 그러면 그렇게 환영하는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네, 처음 시작할 땐 티격태격하게 예. 돼 있고 뭐 된장찌개도 좀 짜지고 김치도 좀 싱거워지고 뭐 등등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들이 깨닫죠. 예, 그래서 예. 해라. 근데 요즘 많이 도와주시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 처음에는 같아요.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많이 도와주고 특히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명회에서 인수대비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사극을 굉장히 열심히 봐요. 저하고 상관없이 워낙에. 그러니까 그 인수대비 역할을 하면서 저를 연기자로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뭐 예를 들면 팬이 되신 거 아니에요? 팬. 근데 이제 대사가 많을 때 같은 연기자끼리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은 서로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역 이렇게 받아주고 대사를 맞춰주고. 맞춘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가 많아서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줬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학교 다닐 때 연극도 해보고 그랬대.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니까 나는 웃음이 더 나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재밌어. 그럼 심각하게 연습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와. 막 본인 막 긴장해갖고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간두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고 저 대사 많은 날, 그 전날, 녹화 전날 뭐 같이 비디오를 보자고 그런다든가 뭐 같이 얘기하자고 그런다든가 이러지 않고 그냥 서자방에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요즘 사극 때문에 그렇게 말이 그렇게 붙어서 그런지요. 네. 뭐
도와주시고 계시고 막 지금 이러시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십니까? 남편하고? 네. 아니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나이 차이가 좀 나시옵나이까? 몇 년이나 우리 나요? 딸이 학교 가면은 남학생들이 마마 그런대요, 자기들은. 한 10살 차이가 나요. 10살이요. 네. 뭐 많지도 않네. 요즘은 뭐 10살이 뭐. 뭐 둘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야, 자.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성격은 좀 두 분이 어떻습니까? 성격은. 성격은 예. 오히려 제가 조금 활달한 편이고요. 어. 저희 아빠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꼼꼼하시고 아. 학구적이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 교과서예요. 원리 원칙대로 예, 안 원리 하면 안 원칙, 예. 된다. 회사가 원리 원칙. 그런 분들이 실수가 없죠. 실수가 없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그 어떤 남자가 해야 되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반면에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답답하고 뭐 그럴 때 꼼꼼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융통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같이 가면은 되게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게 되는데 예. 그냥 놔둬도 제가 쌀 텐데 본인이 막 싸게 싸세요 짐을 막 싸 급해 그래갖고 아침에도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서둘러요. 공항에 예, 막 샤워하면서 언제 일어날 건가 해서 늦으면 안 된다고요. 공항에 가서 놀망정. 예, 그러니까는 차가 공항까지 가는데 차가 밀릴 수가 있다 이거죠. 아 그건 맞는 맞는 거죠. 말이에요. 근데 꼭 너무 일찍 가서 저는 공항에서 매일 졸아요. 1시간씩 졸고. 아 그게 좋은 겁니다. 요즘 또 요즘 같은 교통 네, 체증은요. 맞아요. 요즘은 심지어는 약속을 못 한대잖아요. 몇 시에 만날 자신이 없어서 그 오죽하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근처에서 막 이런 정도로 어려우니까. 근데 좀 짜증나요, 그것도. 아유. 공항에 앉아서 매일 1시간 갈 때마다. 근데 아이들이 둘이죠. 네.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면 정말 촬영 약속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하고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촬영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는 게 우리 연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애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네. 틀림없는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 제가 두 아이를 기르면서 그 남자아이는 좀 개구지고 이러니까 또 밤에 열나서 뭐 이렇게 응급실에 뭐 쫓아간 적도 한 3번은 돼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우리 아이가 재작년인가? 작년 1월 4일이었구나.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아이고 이를 여자아이. 죠 어떡하다 그랬습니까? 여자아이가 그래. 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의사 선생님은 어린아이니까 금방 다리가 붓고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인데. 맞아. 더군다나 딸아이가. 딸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라디오 생방송을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연락을 받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부러졌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그 수술은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맞추기만 하시고 병원에 가는 걸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생방을 하러 가야 되는 가야 거예요. 돼. 그런 참 때기가. 그게 그래서 영동에서 그 여의도. 여의도까지 가는데 얼마나 우니까 우리 운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우실 바에 어떻게 방송을 하니 그냥 병원으로 가래요. 빵 꺼내고. 근데 사실 방송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그건 약과예요 또. 이 다음에 시집 보내보세요. 애는 만삭이 돼서 밤새도록 비리지져가지고 지금 아침에 날라고 그래갖고 이제 문 열렸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네. 방송 시간.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방송하려고 뛰어나오니까 그 중요한 거 10달을 기다렸던 그 아이가 왜 하필 방송하는데 쏙 나올 게 뭐야. 그래갖고 친정엄마 허해줬잖아. 네. 참 그럴 때도 입장 곤란해요. 사돈보기도 그렇고. 네.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게 참 공감이 가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이 뭐 오죽하면 공인이겠어요. 그래서 매사 조심도 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특히 5천만 우리 시청자 청취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요. 무슨 뭐
무슨 집에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 이택님 씨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걸 말하자면 위장을 하고 안 그런 척.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될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시청자한테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고 내 감정은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럴 때는 그럼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라디오니까 장재근 씨하고 제가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장재근 씨는 제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예, 이택님 씨 옆방에서 했어요. 예. 장재근 씨는 그런 걸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나갈 때 옆에서 또 손수건 꺼내서 눈물을 찍는 거야. 그러면 알더라고. 괜찮아요, 선배님. 제가 아는데 아이들은 괜찮대.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라니까 더 잘 붙으면 괜찮다 이거죠. 근데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그다음에 또 그 우리 아이가 1월 4일이었으니까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였어요. 그래도 친구- 다행이다. 예.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가네 어쩌네 이래놓고 애를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해서 다리를 올려놓으니까 새벽 2시나 3시 되면 깨서 울어요. 왜 우냐? 그러면은 속상하지. 그 꿈을 다시 꾸는 거야 자기가. 그 음. 다리를 다치던 상황을 다시 꿈을 꿔서 울었다. 또 아니면은 뭐 친구들은 다 놀러 갔는데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2시, 3시에 엄마를 깨우니까 그때 진짜 얼굴이 이렇게 막 삐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건강하게 말짱하게 다 나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자꾸 울었어요. 예, 정말 괜찮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친정엄마 생각나죠? 어떻게 말이에요. 키웠어 정말. 응? 그러니까 저희 다 어머니는 그 진짜 예. 남자고 여자고 결혼해봐야 뭘 좀 알고 맞아. 애기 낳아봐야 뭘 아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전엔 효도니 아니야 난 그래도 좀 달라 뭐 막 부모님 생각하고 이러는데 사실 실감은 애들 낳아봐야 이게 좀 나는 모양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그죠? 겪어보면서 오죽하면 노래 내가 나중에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고 그랬겠어요. 예. 맞아. 그 따님하고 고 밑에 아드님인가요? 네, 아들하고. 그 엄마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도 하겠지만 반면에 좀 아빠 모양 좀 이렇게 불만은 그렇죠.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방송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학교 가서 이제 좀 그런 자랑도 누구 좀 딸이다 하고? 네, 그런 것도 좋고 이런데 음. 학교 갔다 왔을 때 다른 엄마들처럼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맞아요. 엄마 그렇죠. 그러면 응? 예, 맞아. 그게 가슴 아프죠. 예, 그게 가슴 아파요. 특히 꼬마들일수록 초등학교 애들일수록 들어오면서 문 들어오면서 엄마부터 하잖아요. 예. 엄마 그럴 때 엄마가 저 부엌에서 도넛이나 튀기고 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럼 따님이 지금 6학년이라고 네, 했는데 6학년. 요즘 사춘기는 좀 빠르잖아요. 네, 6학년. 좀 신경이 좀 빠르죠. 쓰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딸이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딸 눈치를 보게 돼요. 혹시 얘가 오늘 기분이 어떤가. 또 지나치게 관심 가지면 엄마 왜 그래? 그러고 싫어해요. 오히려 벌써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척하면서 그 선을 적당히 잡는다는 게 그리고 어떨 때는 방문을 딱 잠그고 있어요. 근데 뭐 음악 듣고 그런다니까 그거를 자꾸 두드리고 열고 그러지를 말래요. 그래서 안 그렇죠 선생님? 그래요. 네. 조금 있다 또 예예예 밥 먹어라 예예예 이러고 또 네. 하면 신상 쓰고 아니 걔네들은 정말 사춘기가 되면 굶고 사는지 이슬을 먹고 사는지 어른이 뭐 하다못해 비 오는 날 야 우산 가져가라 그래도 눈을 흘켜요. 어련히 알아서 가져갈까봐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소외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예, 소외감도 느끼고 또 뭐를 하느라고 문을 잠그고 있나 궁금해갖고 궁금하고. 괜히 혹시 뭐 못 봤어? 이렇게 된다고요. 괜히 주스 떠가지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따님이 엄마를 좀 닮았을 것 같은데 네.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눈은 성격적으로요. 성격적으로요. 제 성격보다는 저희 딸이 성격이 좋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후회가 돼요. 그리고 엄마가 때릴 때 입 꼭 다물고 있고 이랬던 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잘못했다고 막 안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이랬으면 좋텐데. 근데 우리 딸은
이렇게 혹시 야단치거나 이래놓고는 밥 안 먹을까 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문 탁 열고 나와서 밥 먹고 그런 게 참 이뻐요. 다행스럽고. 옛날에는 참 이렇게 우리 애들이 어른한테 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밥 안 먹는 거야. 그걸 가만 놔둬야 되는데 사실 너 굶어봐라. 이리 놔둬야 되는데 안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뭐 극장 구경 가고 싶은데 안 벌어준다고 밥 안 먹고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이택님 씨 시절에는 잘 먹을 시대가 괜찮았지만 우리는 밥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너 밥 먹지 마 저녁에 참 그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아이고 너 밥 먹지 마, 막 이러고 엄마 갔다 올게,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죠. 딸한테 그 어머니로서 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불만 없으세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해. 예. 생기기는 유하게 생겼는데. 아니요.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야, 마마도 급하네요. 예. 그래갖고 누가하고 시간 약속을 하면은 꼭 제가 먼저 가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가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꼭 도착해 보면 조금 일러. 그러면 차 안에서 한 5분이나 10분 있다 갈 망정. 근데 우리 딸은 느긋해요. 저는 이제 바쁘게 살고 또 20대 때 한참 바쁠 때는 늦으면은 막 차 안에서 화장하고 이런 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갖고 그렇죠. 시계 보면서 옷 입으면서 시간을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차 안에서 할 거나 하고. 근데 우리 딸은 막 이렇게 운동화 끊으면 윤아나 늦었어 차에서 해 차에서. 괜찮아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걸로 저랑 많이 부딪혔어요 조금. 그랬는데 그 전문가 얘기가 꼭 엄마와 딸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없대요. 꼭 옳지. 제 성격이 좋은 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근데 사실 그것도 쉽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도 독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래 또 보게 되고 그렇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 친정 어머니 생각나죠. 예, 저희 어머니는 참 푸근하시고 느긋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걔가 왜 인내하시고. 할머니 닮았나 보다. 그랬나 보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시거든요. 어머니가. 예. 정말 그 여자 중에 여자라 그러죠. 너무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네. 이게 힘들 때 특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김영란 씨도 그렇죠. 그럼요. 힘들 때 어머니 찾게 되고 그 어머님은 어디 누가 모시고 삽니까? 저는 그 제 남동생하고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는데 이민 갔군요. 네. 제가 요새 조금 바쁘고 힘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집에 와 계세요. 네. 아이들 좀. 한결났죠. 네, 너무 좋아요. 나와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엄마가 편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또 어머니하고 다툼이 있어요. 뭐 꽃병을 여기다 놨는데 조리 뱅겨놨다든가 화분을 뭐 저리 내놨더니 디려놨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엄마 왜 그랬어 그러면 또 막 섭섭해하고 뭐 이런 지경우는 또 그렇게 해서 토닥거릴 적도 있어요. 네, 있죠. 만만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김영란 씨의 그 어머님이 요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모습 그리고 네. 김영란 씨 그 아이들도 만나봤거든요. 자제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엄마가 너무 이쁘다. 시간 약속이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약간 성격이 다소 느긋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좀 빠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주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가 놀아줄 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요. 엄마가 병원에서 우시면서 저를 다 간호해주고 달래주셨을 때요. 그때가 정말 가장 고맙고 또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거를 정말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어요. 제 친구들 집에 갔을 때는 맨날 엄마가 과일도 챙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바쁘시니까요. 많이 집에 없으셔서 아줌마가 맨날 과일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또 전화 받을 때도 엄마가 안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저게 너희 엄마셔? 그렇게 물어볼 때 같을 때요. 왠지 엄마가 있었으면 더 친구들한테 더 다정하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엄마 비디오 빌려주세요.
드디어 빌려주네. 엄마처럼 약속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또 엄마가 공부 소리 안 해도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딸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한테요. 엄마 사랑해. 성질이 조금 급해요. 네, 그럴 때 조금 참으면 되는데 자기가 큰 성질이 급하니까 조금 파락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뒤끝이 없어요. 나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녀죠. 자식은 셋 다 똑같지만 얘가 유난히 엄마라면 그냥 공복해요. 그 아프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바쁜 그때인데도 다 집어치고 나 데리고 미국 가서 병원에 다 다니고 전대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됐다. 엄마도 같이 힘들죠. 엄마도 같이 힘들고 이왕 나선 거니까 힘들더래 조금 더 극복해. 우리는 참 너네 하는 거 재미나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는데 네가 그 힘든 걸 극복하면 우리도 더 좋다고. 2달 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요. 너무나도 저 손녀 손자들 놓고 간다는 게 저렇게 엄마는 바빠서 다니는데 남의 손에만 맡겨놔서 애들이 저 엄마가 근데도 애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시간만 되면 전화하고 애들을 너무 사랑 뭐 누구 보면 안 그러겠어만은 그러네요. 근데 내가 좀 더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도 또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오래 못 봐줘서 그게 제일 아쉽네요. 네. 아유.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젊어서 좋으시겠어요. 젊으시네요. 예. 올해 얼마 되셨어요? 어머니가 64세요. 젊으시네요. 그럼 건강은 어떠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주 건강하세요. 옛날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말이죠. 네. 저희 엄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고 아, 나도 연기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상은이는 엄마 나도 탤런트 할까? 그런 얘를 아직 애기니까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고 예. 예쁘다. 근데 윤원이는 대본 같은 거는 이렇게 살짝살짝 갔다가 자기도 봐보고 그래요. 옳지. 예. 그래서 너 탤런트 하려고 그러면 아우 창피해라 아니야 또 이래요. 어떨 때는 또 슈퍼모델을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슈퍼모델 나가자고 그랬더니 아직 어린이들이니까 아니야 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5초는 500까지 예. 다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해보죠. 예. 그럼 말로. 아유, 진짜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은 모양. 애들은 왜 그렇게 하루 다르게 아빠 나 태권도 하고 싶어. 뭐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나 컴퓨터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매일매일 왔다 매일 갔다. 바뀌죠. 근데 지금 딱 보고 전 뭘 느꼈냐면 역시 눈이 애들이 크네요. 눈이 크고 서글서글한 게. 이 눈이 크면 참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저도 크죠? 자, 김명란 씨 생각엔 엄마로서는 점수 받는다면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글쎄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뭐.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막상 점수를 못 주시네. 네. 그게 이제 직업을 가진 엄마들의 모든 공통된 고민이죠. 그걸 이제 같이 있을 때 최대한 엄선님 풀어야죠. 엄선님도 영화 때문에 막 해외 다니시고 또 지방 가고 그러면 그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다 컸지만 그때는 서운해했잖아요. 서운해했죠. 서운해했지만 또 이 직업 여성들하고 전업주부들하고 보면 반반이에요. 또 이렇게 직업 여성들도 그 집에 계신 엄마가 못하는 거를 또 기적같이 해내가지고 아이들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보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예. 직업을 가졌다고 그래서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학교에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럼요. 저는 꼭 그 스튜디오 녹화 날은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네. 안 되지. 예, 그거 빼고는 뭐 가능하면은 가요. 뭐 야외 녹화는 제가 좀 조정을 해본다든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가요. 그럼 뭐 요새 뭐 급식인가 뭐 하는 게 있던데. 예, 지난번에 우리 그 아들애가 급식당번 엄마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계속 가는 모양인데요. 예. 둘이서 하죠. 두 분씩.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앞치마하고 저기 비닐 장갑 준비해갖고 갔죠.
행주 하나 들고 아이고. 밥하고 이제 다들 해보셨겠지만 하고 나니까 청소도 하돼요. 청소해줘 그런 예.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걸레도 빨고. 맞아요. 예. 오늘 저 김영란 씨 참 그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네. 예쁘고 착한 그런 연기자면서도 또 네. 남편 사랑 또 자식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주 깊은 분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참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물론 드라마에서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이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 정말 봄에 나오는 방울꽃 같은 그런 여자, 향기로우면서도 가냘프면서도 뭔가 참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랑받는 엄마다, 예쁜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도 참 영란 씨한테 개인 교수를 받든지 해가지고 좀 방울꽃 같은 그런 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침의 소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왕성한 활동 계속 하시고요. 예. 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 아이고,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